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그 하남가 김용남 의원님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거 자가발전이에요? 아니 무슨 뭐 논의가 있는 거예요? 하남갑은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죠. 예민하게 말을 하시네. 계속 올라와 김용남.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용남, 하남, 가남? 부터 시작된 거야. 아 말장난. 그래가지고요. 그걸 키우셨구나. 뭘 키워요, 키우기는. 그러고 있지. 그래서 답했구나. 답은 안 했는데. 에이 하셨네. 안 했어요. 내가 봤어. 제가 뭐 안 할 이유는 없죠. 뭐 이런 아니야,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안 얘기하셨어요? 하고. 네. 하남에 관심이 있다. 정말. 아니 근데 오늘 그 얘기도 했는데 제가 있는 법무법인이 평택에도 사무실이 있다. 그 얘기했더니 또 평택 얘기를 야, 또 뭔가 자가발전이네. 하더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자가발전이었어. 아 대단합니다. 예. 장동혁을 보이콧하며 사실상 참패 확정으로 비통한 국민의힘과 다르게 빠르게 공천을 마무리하며 국민들의 환호를 이끌어내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또다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름 아닌 김용남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보선의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구로구청장의 계곡살인 이은혜의 변호인을 공천한 국힘. 대통합으로 민정수석까지 거론되며 국민들에게 검찰의 만행을 알린 검사 출신 김용남을 공천할 수 있는 민주당. 이를 둘러싸고 예상치 못한 소식까지 전해져 스튜디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당 영상 끝까지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허재무 씨 이번 주에 준비한 2주의 한 장면 어떤 걸로 시작해 볼까요? 야, 드디어 제가 이 얘기를 꺼냅니다. 오늘의 한 장면 김용남 드디어 등판 하남 이걸 가져왔습니다. 야, 이거 감사 붙여야 돼 이거. 박수 용남이 형, 예, 네. 드디어 용남이 형, 우리 김용남 전 의원 민주당에서 전략공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경기도권으로 좀 좁혀지다 보니까 하남 아니야 하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좀 나오고 아니 있습니다. 뭐 지역은 아직 발표된 바가 없으니까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간에 민주당 지도부가 김용남 전 의원을 상대로 전략 공천을 하기로 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 희소식 아닐까요? 본인은 왜 나를 안 챙겨주지?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나 배지 달아주려고 그랬구나라고 갑자기 화색이 돌겠죠. 네. 서운한 마음을 일거에 좀 없앨 수 있는 뭐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수도권에 출마시킨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마도 네.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 긍정평가를 높으니까 민주당 후보로 나가게 되면 진보 진영이 완전히 분열되지 않는다면 네. 배지 달고 다시 이제 국회 본회의장 안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가까운 분들이 많으니까 김용남 의원 지금 연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 안 해봤어요. 아 전화가 지금 뭐 저도 직접은 안 해봤는데 저희 방송에 금요일 날 원래 나오는데 출연을 이제 불가능하다. 출연 못한다. 뭐가 연락이 왔어요. 아니, 근데 그 얘기는 언제 온 겁니까 전화가 혹시? 월요일. 월요일에? 네, 월요일. 야, 그 얘기는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언론의 이런 관심이나 조명을 받기 전에 일찌감치 본인은 난 출마 자원이다 이렇게 결심을 한 뒤에 전화를 한 거네요. 지난주에 네. 민주당으로부터 뭐 연락받았다고 하니까 네. 주말에 이제 고심을 하고 일단 월요일 날 통보를 한 것이 아닌가 아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 방송을 정리하는 수순이다. 이 얘기는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인데 네. 우리 김용남 전 의원의 이런 출마 소식에 대해서 우리 평론가님은 좀 기쁘죠. 어떤 생각 들었어요? 기쁘셨어요? 아주 네. 기쁩니다. 왜요? 대선에 좋은 기여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잘할 것 같아요. 솔직히 대선에 기여한 사람은 저예요. 진짜. 윤석열 정권 초창기부터 내가 계속 강력하게 싸웠죠. 그죠? 네. 명태균 건을 내가 진짜 완전히 언론에 먹구름으로 얘기를 맨날 하고 도배했죠. 그죠? 네. 나 표창장 줘야 된다니까. 그좀 뭐 방송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뭐라도 하나 챙겨주라고 하세요. 좀. 저기 뭐야 네. 결혼식 때 난도 받고 뭐 잘 꽃으로 되고. 끝내? 그냥 꽃으로 끝내? 에이 설마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런 상황인데 김용남 전 의원이 이제 언론과의 통화에서 뭐라고 밝혔냐면은 당에서 출마 의사가 있는지 연락이 왔고 네. 나는 수락 의사를 전했다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요? 출마 지역과 관련해서는 당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공천하겠다고 해서 흔쾌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했는데 네. 당이 필요로 하는 지역 과연 어디가 될까요, 평론가님 지금? 평택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당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 지금 이게 지금 댓글에 평택 애매해. 얘기가 나오고 아니 있어요. 김용남 의원이 영광아 또 수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수원하고 평택하고 뭐 가깝죠. 어쨌든 네. 뭐 정서적인 가까움도 좀 있고 조국 대표가 평택에 출마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약체 후보를 또 전략 공천하기도 부담스러울 거고 김용남 정도면은 인지도도 높기 때문에 여론조사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도 있을 것 같고 네. 모르겠습니다. 하남이나 평택에 혹시 김용남 의원 여론조사가 돌았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어제 이제 들은 정보는 뭐냐면 들은 정보는 네.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당에 당에 김용남과 김용남과 S모 씨를 S모 씨를 이번 재보궐선거 때 출마를 시켜라. 그랬는데 김용남은 당에서 오케이 했는데 S모 씨에 대해서는 좀 곤란한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거절했다라는 그래요? 얘기가 있어요. S모 씨라고 네. 이야기하면 뭐냐 송영길이라고 이야기하지. S모 씨. 아, 뭐 아무튼간에 오해가 있을 수 송모 있으니까. 씨. 네. 송 씨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송영길 대표는 뭐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어쨌든 공천 문제라는 게. 네. 그래서 김용남 의원에 대해서는 진작 좀 청와대에서도 어딘가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당도 이제 공천을 하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이 진배 없으니까 그러면 어디를 나가느냐의 문제가 남는데 근데 말씀대로 만약에 일임했다고 하지만 평택을 나가세요 하면은 마음가짐이 좀 약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가만있어, 이게? 그럼 조국 대표 나왔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나가면은 조국이랑 싸워야 되는데 진보표가 분열되는데 보수가 무슨 황교안이 있지만 이거 조국이랑 나랑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인지도 지명도 면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요? 단일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단일하면 된다고. 아니 우리 허재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네. 김용남 전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빙의를 해보면은 네, 하자. 우리 허재무 씨 평택을 한번 도전해 봅시다. 민주당 그 구호 달고. 네, 구호 달고. 이러면 좀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뭐 자신 있죠. 평택군이라고 하시는 분보다는 평택에서 굉장히 만세를 부르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우리 대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네. 이 보수 정당에서 왔기 때문에 중도 표심까지 쫙 안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 어디를 나가셔도 야, 인지도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것 대선 같은데. 후보랑 단일화 경선을 한다라는 게 승산 문제에 따졌을 때 쉽지 않은 쉽지 부분이 좀 않죠. 있잖아요, 솔직히. 쉽지 않죠. 네. 특히 이른바 우리 계열에 뭐 당이라고 한정짓지 않겠습니다. 네. 오랜 지지층들은 이른바 이 단일화 경선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김용남 후보를 찍지 않을 사람들도 제법 있겠죠.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 상대 정당에 있다 왔기 때문에 그런 분 있을 텐데, 그럼 평택을 빼고 생각을 해보면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산갑하고 하남갑이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물망이 워낙 많으니까 하남 정도 남는 건데, 하남도 뭐 이광재 전 지사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미. 이광재 지사가 네. 이광재 있구나. 뭐 송영길 이런 네. 분도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남을 또 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추미애 의원이 어쨌든 기득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찬성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어려운 데 가서 싸워서 이겨 돌아와라. 네. 그렇게 좀 김용남 의원에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음. 아니면 재보궐선거 지역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 더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별별 네. 상상이 다 드네요. 추가로 나올 때가 있나요? 아니 수도권에? 저도 이제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네. 골몰을 하는 사이에 지금 제가 누구라고 실명 특정은 안 드립니다. 잠깐 뭐 그냥 있구나. 상상력을 네. 발휘한 분이 있어. 제가 네. 전에 들은 얘기를 그대로 말하는 건데 오후 5시에 방송을 하는 여성 앵커분이 저한테 이런 산뜻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그 차지호 의원 아시죠? 네네. 차지호 의원이 AI 전문가잖아요. AI 전문가. 네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에 AI 기본사회 기본 구상을 설계했다는 이유로 감사패를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런 그 맥락들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차지호가 AI 수석하고 그렇죠. 오산이 빈다. 오산이 빈다. 그러면은 야. 수원과 가까운 오산에 김용남이 입후보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본인 상상력이지만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거 상상력은 그럴듯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평론가님도 사실 웃으면서 이렇게 할 정도면은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개연성 있는 얘기.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정우 수석이 100% 좀 출마한다라는 네. 가정하에선 새로운 AI 수석을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적임자가 뭐 차지호 의원이 되지 네.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끼리 팔을 우리끼리 그냥 갖자면. 그냥 공천 줘버려 그냥 여기서 그냥 다 줘버려. 아니 근데 세 분이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여기 기사가 어쩌면 동의하지 되고. 않아요. 동의는 네, 안 동의는 하시죠. 안 하시죠. 그런 네. 방식과 스타일을 싫어요. 기계적인 정치인들을 네. 장기판 위에 졸처럼 막 굴리고 하는 이런 식의 저는 공천 절차를 싫어하고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전략 공천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 경선을 해서 해야 된다. 아.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워낙 과거에도 보면은 네. 청와대 무슨 뭐 어디 간다. 뭐 그다음에 또 뭐 이제 금융권에 어디 금융권 간다. 나오실 거예요. 이런 세설이 아.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에 반해서 방송도 워낙 많이 하시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번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정서는 상당히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고 기자님 네. 배지 맛을 한번 보면 보는요. 다른 거 눈에 안 차요. 아, 그래요? 무조건 배지예요. 그래요. 청와대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그냥 청와대가 밀어야 되잖아요. 배지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요. 그래서 진짜로. 저는
여태까지 여러 가지 제안이 온 것도 네. 좀 거절하지 않았을까. 아, 웬만한 거는 다 찼다. 재보궐 선거를 좀 기대하지 않았느냐 그런 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안을 해도 네. 아닙니다. 저는 재보궐 선거 나오면 거기 한번 내보내 주세요. 이렇게 좀 미리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청와대에서 지난주에 당에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 요청을 아닌가. 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만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지도부도 수기 끝에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공천 수순에 이른 것 같은데 이게 정보예요. 그냥. 네. 아니, 정보고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어쨌든 간에 민주당 지도부를 빼고는 공천을 얘기할 수는 아, 없는 그럼요. 거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이나 여러 과정 속에서 기여도가 좀 있다 이런 쪽을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장성철 소장님처럼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이른바 그 여권 핵심부에서 김영남 의원에 대한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그랬구나. 그랬군요. 저를 좀 배려한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같은 분이에요. 같은 아니 그 장성철 우리 소장님이 징징대는 분이나 김영남 의원 배려서 나온 이야기나 같은 분이에요. 누군지 아시잖아요. 내가 뭘 징징대는데? 뭐 이렇게 날 뭐 이렇게 명예훼손 걸 거야? 맨날 당황시키만 하더니 걸어보려고 이번에. 네, 이제 걸을 거야. 내가. 걸어봐. 괴롭힐 거야. 그렇게도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근데 지난주에 금요일에 우리 YTN 뉴스 명당에서 네. 고정 출연이기 때문에 방송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쯤 이미 맞아요. 본인은 그런 얘기들을 알고 이제 표정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솔직히 그때 돌아가 보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 뭘 모르면서 막 하남 얘기하고 평택 얘기하고 그러네. 그래요? 그런 거 같아. 이렇게 어. 뭔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 네. 막 던졌는데도 약간 주저주저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평소와 달리. 다르게. 그래서 네. 왜 저러지? 그 생각했거든요. 음. 이제야 해답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함부로 누가 간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네. 네. 그래서 참 그때부터 알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참고로 네. 저희 제작진에게는 놀러 가기 때문에 방송에 못 나간다. 아 휴가차. 야, 놀러 놀러 가기 가기 때문에 이런 때문에. 위장수를 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정치가 국민과 노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하남으로 놀러 갈 수도 있고 평택으로 여행을 놀러 갈 수도 있고. 있고. 4년짜리 모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건데. 아. 야, 근데 이제 그 김용남 전 의원이 워낙 지금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고정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 주부터 그 자리 메우는 것도 일이겠어요, 솔직히 방송가는. 그래가지고 이제 강성필한테 멱살 잡고 너로만 나와라 막 나랑 원수 될래 안 될래 막 이렇게 했죠. 근데 뭐 그거는 또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또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용주야 용주야. 누가 아이고, 소영수 소영 변호사님. 아니 몇몇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이제 출마 얘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떠오른 지역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사실 의원 자리가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네. 강남구청장 후보로 나가면 어떨까? 왜냐면 아니에요. 배지요? 배지, 무조건 배지 하다가 절대 구청장 안 돼요? 아니 그거는 이제 좀 나이 먹고 네. 이제 좀 배지 몇 번 해봤던. 아니 여기 예산이 1조가 넘는데 강남구 아이, 올해 한 해 예산이 1조가 넘어요. 네. 그럼 뭐 자기 돈입니까? 아니 그렇지만 이제 그 어쨌든 그 세금이긴 합니다만은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하고 싶은 DNA가 있고 정치하고 싶은 DNA가 있거든요. 정치인에게는 김용남 의원은 정치를 하고 싶어하지 행정을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구나. 국회에 나가서 또 막 이제 대국민 메시지 내고 또 어떤 총선이나 대선이 벌어지면 네. 군인의 역할 거기서 희열감을 느끼는 거지. 주식과 예산을 갖고 구민을 위해서 그런 거 열심히 아니야? 일하고 보도블록 왜 안 끌어? 막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할 스타일이야. 스타일이 사실 아니구나. 예. 저는 이제 우리 행정이라는 단어 없애야 된다고 아 생각합니다. 행정 단어 없애야 된다. 집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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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행정부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행정만 하는 거야. 제대로 된 집행 안 그렇습니다. 하고. 네. 이게 큰 문제인데 단체장 하려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시경제에 대한 안목, 산업경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개발에 대한 이해 이런 거 있는 분들이 하셔야지 그냥 정치적으로 이게 재밌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하면은 지역이 나중에 그냥 말라 비틀어집니다. 근데 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만은 네. 강남구청장이 왜 떠올랐냐면은 이번에 여야 매첩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그 이게 사실은 위상도 있고 서울시장 선거에 끼치는 영향도 이번에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표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동반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근데 여야 후보 모두 시의원 출신들이 이제 좀 이렇게 건조한 형태로
매치업이 돼 있더라고. 과거에 보면은 강남구청장은 특이한 분들도 굉장히 출마를 많이 하는데 너무 상대적으로 노멀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네. 그분은 용산에 사는데 네. 강남구청장 갑자기 나가는 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어디요? 예. 용산에 아, 살아요. 아 그래요? 우리 김용남은 용산에 살아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생각 버리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만 밀어. 이미 구청장은 확정됐고. 그 지역구에 뭐 3개월 이상 살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아, 그런 것들이 조건도 또 있구나. 네, 네. 그만 밀어. 이제 그거는. 알겠습니다. 없던 일로 지우세요. 하겠습니다. 잘 되겠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으로 밀겠습니다. 그럼 저 같은 오산으로 경우에는 오. 그것도 위험하겠죠. 용산, 그러니까. 오산. 네. 선택할 것 같은데 느낌. 그래요? 오늘 배위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기도 했고요. 이 자리에서 전략공천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번 더 들어보시죠. 오늘은 정당사 최초로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선상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잠깐 좀 들어주세요. 제 옆자리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그리고 강석주 통영시 민주당 예비후보가 함께 했습니다. 경남에 김경수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김경수가 있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의 필승 카드로 선거에 임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의 원칙은 전략 공천을 한다. 선거는 이기려고 합니다. 모든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입니다. 국민 눈높이 그리고 승리의 관점 이 발언과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과 연관지은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김용 공천 선택할 수 없는 카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김용 전 부원장 지금 이제 보석 상태인 거잖아요. 네. 대법원 판결이 이제 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은데 자칫 전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 분석도 나오고요. 그래서 배제 쪽으로 좀 기우는 건가? 이런 판단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김용 전 부원장을 공천하는 순간 뭔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적합했는가 아니면 리스크는 없는가 예. 나중에 그러면 정말 이게 전략 공천에서의 공정한 판단인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의 공천은 당대표가 전략으로 1인을 꼽게 돼 있고 그분이 본선에서 뛰어서 승리를 해줘야 되는 결국에는 성과를 내야 되는 성공하는 공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대표와 이 당에서의 기준은 새로운 인물로서 우리 당에서 키워야 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중량급 인물인데 원외에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선당 후사의 정신이 있어서 당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당에서 챙겨야 될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도 인터뷰에서 그런 기준들을 발표를 했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김용 부원장은 이번에는 안 그래도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지금 국회에서는 이 공소에 대한 그 사실 국정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억울한 부분들이 소명이 된 이후에 그리고 모든 사실 관계가 규명이 된 이후에 공천을 받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이 꼭 적기라고 당에서는 판단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용 의원님. 상대당에서는 지금 분석하시기에 조금 민주당이 김용 공천 부정적 기류가 더 커지고 있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의 시각은 6월 4일이 아니라 8월로 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정청래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에 모든 걸 다 올인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출마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든지 출마하려고 하는 행태 자체는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걸 다 떠나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김용 전 부원장이 원내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거의 한 몸과 다름없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자금 관련돼서도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김용 전 부원장이 원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과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애시당초 자신의 친위 세력들을 구축함으로써 예.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일환으로서 전 김용 부원장을 사실상 공천 배제하는 발언을 했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용 부원장도 적극적으로 뭔가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 안상갑 출마를 이미 선언한 상황이죠.
김 대변인은 전략공천 이미 받았기 때문에 2번 받는 거는 특혜다 이렇게 정조준하기도 했고요. 정청래 대표가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관련된 질문을 받으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노코멘트라고 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김용 부원장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언론에서 어필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말들은 계속해서 하는 것 같고 예. 보여줄 수 있는 의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제 오늘 보니까 새로운 등장 인물들이 계속 나와요. 예.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인사가 나오기도 하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김용남 전 의원의 이름도 나오고 예. 또 이광재 전 지사의 이름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줄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는데 등장인물들이 더 늘어나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하지?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텐데 정청래 대표께서도 아마 굉장히 고심 끝에 여러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선거는 지도부 중심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또 책임지는 이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도부에서는 여러 고심이 있었겠습니다만 내일 정도 뭐 지금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16군데에 짜여진 어떤 광역단체장과 그리고 그것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후보자들을 잘 배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의 파일을 훨씬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본인들은 애가 탈 수 있고 이제 그런데 결국에는 지도부의 결정이 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뭐 승복이랄지 아니면 인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조승래 사무총장 지금 선거 어떤 사무를 관장하는 실무 책임자잖아요. 근데 선거에 나쁜 영향 미친다면 선택할 수 없는 카드다라는 식으로 야도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면 박상수 의원님 어느 정도 김용 전 부원장 공천은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이 정말 개원선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말 구세주처럼 나타났던 것이 양문석 의원 사례입니다. 그래서 김용 부원장이 등판을 해주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다. 김용 부원장이 가져오실 많은 이야기들이 이번 선거의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게 아마 조승래 사무총장이나 또는 정청래 대표가 노코멘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유일 겁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김용 부원장이 굉장히 흥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면서 압박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지금은 우리 당이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전개 상황에 따라서는 김용 부원장이 새로운 이번 지방선거에 크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금방 이제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뭐 빠르면 내일쯤 뭐 1차적으로 발표를 한다는 아니면 또는 발표는 안 하더라도 일단 결론을 내부적으로 낸다라는 뭐 소식도 하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용 부원장 이야기했는데 김용 플러스 남 하나 붙여볼게요. 김용남 전 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 저희 화요일 목요일 출연자이기도 한데 오늘 민주당이 김용남 전 의원을 경기도 지역에 전략 공천 할 수도 있다, 고려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쪽에서 먼저 출마 의사가 있는지 연락이 온 것은 맞다라고 답변이 왔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역은 당이 이렇게 알아서 결정하면 되겠느냐라고 또 김 전 의원에게 물었더니 김 전 의원도 뭐 그렇게 해라. 당에게 일단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실제로 민주당이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는 거는 맞다라는 게 김용남 전 의원의 설명입니다. 신현영 의원님. 경기라면 재보궐, 하남갑, 평택을, 안산갑입니다. 어느 하나 쉬워 보이는 곳은 없긴 한데 어디로 예측하세요? 안산갑은 아닐 것 같아요. 안산갑은 사실은 그 지명하는 순간 거의 당선될 수 있는 좋은 사실 우리 당으로서는 중요한 그런 위치이고요. 하남갑이나 평택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평택을은 지금 조국 대표가 가 있지 않습니까? 진보당의 김재원 대표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쉽지 않은 박빙의 승부를 내야 되고 나중에 단일화 이슈에 있어서 본인이 우위를 점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뛰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평택을에 누가 나갈지도 초미의 관심이기도 하고 한남갑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도 1,200표로 추미애 의원이 이용 의원을
사실은 이겼기 때문에 예.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좋은 인물이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김용남 의원은 그래도 전 의원이었고 수원에서 활동을 했었고 예. 또 이번 대선에서 넘어오면서의 기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적어도 한한갑이나 평택을 정도에서 뛰었을 때 승부수를 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당의 판단으로 제안이 가지 않았을까 추측만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당 출신이기 때문에 하남갑이 비교적 다른 쪽의 경기 지금 제복을 난 곳에 비해서는 보수 색채가 조금 짙다. 그러니까 하남갑이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이 나오지만 글쎄요. 김용남 전 의원 민주당에게 일단은 일임했다고 하니까 또 내일도 김용남 전 의원 출연하니까 한번 직접 당사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보궐 하면 하정우 AI 수석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순방 후에 답을 내놓겠다라는 게 하 수석의 의견인데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역시 민주당 기존 입장대로 막바지 영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본인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박상수 의원님, 순방 직후에 입장을 내겠다는 하 수석의 이 입장, 이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은 말보다 행동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행동으로 보면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정우 수석이 정치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조금 부담을 계속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허락이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공천 개입은 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해줘라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빨리 결단해서 빨리 대통령에도 부담 주지 않으면서 빨리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럴 연배도 되셨습니다. 대통령한테 묻지 않아도 됩니다. 예. 빨리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근데 좀 하 수석이 좀 너무 끈다. 좀 빨리 좀 뭐 국민들한테 설명해 놓지. 뭐 이런 약간 역풍, 약간의 반작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 뭐 역풍적인 성격의 뭐 흐름이 좀 있다 하더라도 예. 충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어제도 하정우를 얘기했고 예. 오늘도 하정우를 얘기했고 내일도 하정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순방을 지금 가 있잖아요. 이번에 인도와 베트남을 방문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돌아와서 바로 즉각 또 뭐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알리게 되면 순방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묻힐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참 조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가 오늘도 하정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예. 저는 이제 나오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부산 북합 주민들도 하정우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인식이 서서히 그 지역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는 계속 이 공천 어떻게 할지 슬슬 전략을 짜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직 광역단체장도 마무리짓지 못한 상황이라 조금 대비되는 행보 같습니다.